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20년도 이제 마지막 회차 될 것 같아요. 4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61번 문제네요. 역시 발표해야겠죠. 앞에서 많이 나왔던 계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치킨 매장에서 치킨 한 마리를 14,000원에 팔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하고 있을 때 이 매장이 이윤을 극대화해서, 자, 핵심 키워드 나오네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 생산물을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임금은 어떻게 한다? 이제 여러분 잘하네요. 그렇죠? 임금은 뭐다? 그래요. 지금 막 이야기를 하네. 오케이. 한 개 생산물, 한 개 생산물 혹은 한 개 생산량, 요거 곱하기 뭐다? 오케이, 바로 가격이다. 오케이, 잘하네요, 이제.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임금이 얼마라고 나옵니까?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을 한대요. 7,000원, 이렇게. 그렇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한 개 생산물을 모르니까 X,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가격을 얼마로 한대요? 치킨 한 마리당 14,000원.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얼마 곱하기 14,000원 해야 7,000원 나옵니까? 뭐 2분의 1이라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시간당 치킨 2분의 1마리. 정답 1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6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2번. 61번 여러분 별표 쳐야 돼요. 61번. 자, 62번은 별표 안 칠게요. 간단해요. 쉬워요.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노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증가된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조합원들이 점차 많아지면 노조의 힘이 그만큼 강해지잖아. 그럼 그만큼 파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렇죠. 계속 노조원들의 어떤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생산성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점점 증가하니까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자본 절약적 기술 혁신과 자본의 질적 증가, 노동의 질적 향상은 모두 다 당연히 생산성을 높이는 거겠죠. 정답 1번. 자, 63번 별표 쳐야겠죠. 이제 뭐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겠죠. 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종업원이 될 수 있는 거 뭡니까? 오픈숍. 정답 4번. 됐고요. 64번 한번 보겠습니다. 준고정적 노동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준고정적 노동비용. 퇴직금과 건강보험과 유급휴가는 다 맞죠?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만 아닙니다. 정답 4번. 일단 별표 안 칠게요. 역시 앞쪽 게 아까 63번은 별표 쳐야 되죠? 요거는 별표 쳐야 되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65번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쳐야 되죠? 많이 나왔네. 성과급 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직원 간의 화합이 용이합니까? 아니죠. 성과에 따라 준이 다르게 임금을 차등하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모티베이션이 된다. 정답 2번. 그래서 정답 2번 됐고요. 65번 별표 하나 치고 그 다음 자, 66번 한번 보겠습니다. 66번. 자,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파업에 대한 경제적 손실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이건 별표 안 칠게요. 노동조합 측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해당 기업에서의 임금 소득 상실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노동조합의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해당 기업에서 임금 소득 상실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볼 때 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주의해야 될 보기가 뭐냐? 이거. 이 키워드. 이건 항상 여러분들 좀 항상은 진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실 저 항상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요거 1번과 3번 뭐요?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 더 큰 거 맞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조업은 파업을 했을 때 미리 재고로 물건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팔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서비스는 그 서비스라는 걸 생산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비스를 재고로 쌓아둘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면 제공을 못해. 그쵸? 소비자들한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철도 파업하는 거 이런 거잖아. 그치? 철도 운송 서비스 이런 거. 제가 한번 했죠? 4번에 파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그렇죠. 보충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1번, 3번, 4번은 맞고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6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근로기준법상
사실 요거는 챕터 5장 우리가 노동관계법에 나와야 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여기 나왔더라고요. 봅시다. 자, 67번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있다. 저 뭡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꼭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8시 출근해서 뭐 5시 퇴근하고 혹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자,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잠깐 볼까? 자, 어쨌든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건 뭐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노동시장에 노동이 어떻습니까? 유연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를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뭡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해고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고할 수 있게 뭐예요?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을 법률이 이렇게 제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지금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외국의 정말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진을 남길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급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법률이 뭡니까? 어느 정도 좀 서포트를 하는 거죠, 기업한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로 타당한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요, 정답 4번.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별표는 치지 않을 건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68번 별표 칠게요. 지난번에도 나왔죠.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 목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똑같은 답이네.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겠습니다. 됐죠? 6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효율성 임금 가설이네요. 그렇죠? 자, 효율성 임금 가설 뭐 해야 돼요? 별표 쳐야겠죠. 자꾸 나오니까. 자, 보겠습니다. 효율성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데 앞쪽에 나왔던 효율성 임금 가설보다는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한번 볼게요, 일단. 자, 1번. 효율성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요때에서 결정하는 거 맞아요. 일단 맞다라고 할게요. 맞다라고. 2번.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일단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고임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딱 하고 그 정도의 그렇죠. 퍼포먼스를 안 보이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효율성 임금은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효율성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높음으로 맞죠? 경쟁 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게 주는 거.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기업이 이윤 극대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효율성 임금을 주는 거지. 이윤 극대화가 안 되면 그렇게 안 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4번 효율성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됐죠? 정답은 몇 번이죠, 아까? 그렇죠, 3번 되겠습니다. 자, 70번 봅시다.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마르크스 나오고 기술 진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 뭡니까? 기술 진보니까 기술 실업이라 그랬죠. 기술적 실업. 그렇죠, 정말 정답 얼마? 3번. 이런 거 바로 체크합니다. 70번 별표. 자, 그 다음 71번 역시 별표 하겠습니다. 71번 역시 별표 할게요. 71번.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자, 보겠습니다. 자, 71번 별표. 오케이. 자, 일정 임금 수준 이상 될 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 부분을 가진다. 그렇지.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뭐였습니까? 여기 임금과 여기 노동량이 있을 때 그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일정 임금 수준, 임금 이상이 되면 노동은 후방 굴절하는 부분을 가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는 김에 또 한번 해보자. 뭡니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그 다음에 여기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을 때 그렇죠. 우상향하는 파트 여기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고 여기는 반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번 맞네요. 자, 이번에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의 음의 관계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시간은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시간은 줄어야 돼요. 어디입니까? 후반굴절 곡선 여기죠. 자, 볼게. 그러니까 임금과 노동시간의 음의 관계 여기가 노동의 후반굴절 곡선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치? 자, 노동의 후반 굴절 곡선이 존재하는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겠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3번에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 오케이, 맞죠? 임금과 노동과의 관계.
4번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 공급은 탄력적이다. 그렇죠.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즉 노동 공급의 탄력성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뭡니까? 그렇죠. 그 위에 노동 공급이 크게 변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밑에 분모가 조금 변할 때 분자가 크게 변하니까 당연히 분수의 특성상 분모보다 분자가 크게 변하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지. 그래서 정답 4번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정답 4번이에요. 4번 맞다고. 미안해요. 정답은 틀린 거는 2번. 그쵸? 71번 별표. 72번 들어가겠습니다. 72번. 역시 별표. 자주 나오는 거라서 역시 별표.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저임금제는 당연히 숙련 노동자 전문가들을 위한 게 아니라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거죠. 오케이, 맞네. 2번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에 포함된다. 여러분 다 틀린 말이지.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직 포기자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 실망실업자라 그랬죠. 실망실업자 여러분 실망실업자는 어디에 제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실망실업자는 실업자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케이,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오케이, 인구.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실업자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 모두 다 실업자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효율성 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주는 거 맞고요. 4번 최저임금, 노동조합 또는 직업 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당연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임금의 노동 하방 경직성을 주기 때문에 오케이, 72번 별표 치고 정답 2번. 자, 73번 또 나오네.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 이거 별표 하나 치고 뭐였습니까?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었죠. 자, 보기 1번.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맞아요? 아니요. 정답 1번. 나머지 장기 근속이랑 위계적 직무 서열과 기능의 특수성 모두 다 해당됩니다. 자, 또 한 번 합시다. 또 한 번.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은 뭐였다? 첫 번째, 숙련의 특수성. 그렇죠? 두 번째, 직장 내 훈련. 그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세 번째, 장기 근속 승진 체계. 네 번째, 노동시장의 관습. 마지막, 노동조합의 압력까지 또 한 번 음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억할게요. 오케이? 74번 들어가겠습니다. 74번. 별표는 치지 않을게요.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 즉 회사의 사장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임금, 차등임금을 선호한다. 틀렸죠. 왜? 기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선호하고요. 차등. 이게 두 개 바뀌어야 돼. 그 다음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합니다. 왜요? 잘 봐요. 일단 봐봐.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차등 임금을 지급을 해야 기업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동일 노동을 하도 차등 임금을 지급을 해야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퍼포먼스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낮다. 그럼 퍼포먼스가 높은 사람한테 임금을 높게 주고 아닌 사람한테 낮게 주게 되면 종업원들이 뭐가 돼요? 경쟁이 되잖아. 그치? 그럼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향상돼요. 반면 노동자는 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며 서로 경쟁을 하니까 노동조합은 단결이 돼야 된다. 단결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합니다.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 전부 다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속하기가 좋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정답 1번. 74번은 그냥 이렇게 하나 보면 되겠네요. 7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단 노동시장. 역시 별표 하나 칠게요. 자주 나왔던 거니까. 분단 노동시장의 가설의 출현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1번,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가 상이하다. 그렇죠. 분단 노동시장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뭡니까? 고학력 혹은 고능력자들의 시장과 저능력자들의 시장은 사실상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각기 다른 시장으로 보는 게 분단 노동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교육 개선에 의한 빈곤 퇴치가 실패되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직적으로 두 개가 나누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인 차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수를 좀 더 위에 주고 소수를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단되는 겁니다. 4번에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여러분 똑같은 퀄리티의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 주는 거. 이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신고전압화에 뭐였습니까? 완전 경쟁시장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건 분단 노동시장과 다릅니다. 그치? 정답 몇 번? 오케이, 4번.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랑 비슷하네요. 75번 별표. 자, 76번 한번 보겠습니다. 76번. 자,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자, 볼게요. 이건 역시 별표는 치지 않을게요. 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별표는 치지 않을 건데 문제는 쉽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 이론에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자, 마지막에 우리가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는데 이때 우리가 취업자를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취업자를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일단
그 사람이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람이 생계를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이라도 1시간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이라도 뭡니까? 그렇습니다. 유급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취업자에 해당돼요. 됐습니까? 근데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자 봅시다. 뭐냐? 가족 사업장에서 뭐 주당 18시간 이상 이번에는 돈 안 받고 무급으로 일을 해도 그런 사람도 뭡니까? 오케이. 취업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 1번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일하고 있는 게 아니네. 그치? 2번 하루 3시간씩 구직활동. 여러분 하루 3시간씩 구직활동을 한대. 이건 뭡니까? 구직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 탐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실업자지. 실업자. 전직은행원. 그렇지? 3번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정답 몇 번? 오케이. 1시간 이상이라도 돈 받고 일을 하면 그렇죠. 바로 취업자로 봅니다. 정답 2번. 4번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 자, 하루 2시간씩 일하지. 몇 시간? 1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그치? 자, 하루 2시간씩 일주일 내내 한다 그래도 몇 시간입니까? 14시간밖에 안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치? 정답 몇 번? 3번. 별표는 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문제 자체는 요 내용을 알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절대 놓칠 문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됐어요. 76번 됐고요. 76번에 별표 치라고 그랬나? 안 치라고 했죠? 그렇죠? 요건 치지 맙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형태, 지금 제가 별표 치는 건 거의 그 문제가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풀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 버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7번 봅시다. 구조적 실업, 별표 쳐야 되죠? 이런 거 이제 무조건 쳐야지. 구조적 실업은 뭐 하는 겁니까? 기술의 큰 트렌드가 변해서 생기는 실업이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교육 훈련 시켜야 되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1번, 경기 활성화. 바로 나오네. 정답 몇 번? 정답 1번 되겠죠. 왜요? 경기 활성화는 무슨 실업 대책입니까? 경기적 실업.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경기적 실업이 되죠. 정답 몇 번? 정답 1번. 직업 전환 교육이나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이주하는 것,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산업 구조 변화 예측에 따라서 인력 수급 정책을 갖추는 것 모두 다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78번. 임금 상승의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때 나타나는 거. 이거 뭐였습니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노동의 후방 굴절. 그러니까 좌 상승하겠죠. 정답 몇 번? 3번. 별표 쳐야 되죠. 당연히. 78번의 정답 3번 별표 치고. 자, 79번 역시 별표 쳐야 되겠죠. 봅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자, 외국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6이래요. 자, 그럼 봅시다. 임금 탄력성 많이 했잖아. 그치? 자, 봅시다. 임금의 탄력성 0.6이래.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했죠. 자, 어떻게? 임금의 변화분의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여기는 노동 수요니까 자, 노동 수요의 그렇죠. 변화 요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항상 그냥 절대값 붙이라 그랬죠. 무조건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자, 볼게요. 임금이 15% 상승했대. 그럼 봅시다. 임금이 여기에 15% 상승을 했을 때 노동 수요는 얼마나 감소하냐 그랬죠. 그럼 요거 모르니까 X. 그러면 양변에 0.6 곱하기 15% 하면 얼마입니까? 쉽네요. 9%.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역시 별표 치고 하나 기억할게요. 자, 마지막 8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쉽네요. 이것도 별표 쳐야 되죠? 그렇죠? 뭡니까? 다음 중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을 높게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균형 임금보다 더 높게 하는 거예요. 1번. 인력이 부족하다. 어떻습니까?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장 균형 임금이 원래 그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을 더 높게 준대. 그럼 어떨까요? 자, 그것보다 더 높게 주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그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예전보다 사람을 적게 그렇죠 고용하려고 하고
노동을 공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이 주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하겠지. 그럼 뭡니까? 노동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력이 거기 넘쳐나는 거야. 그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거 말했잖아. 그치? 첫 번째 1번 인력 부족. 바로 틀렸죠. 정답 1번. 그쵸? 인력의 부족이 아니라 인력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겠죠. 2번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조합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테니까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 최저임금을 시행해도 그렇죠. 원래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주는 거니까 저것도 가능하고 효율성 임금도 뭐였어요? 그렇지. 균형임금보다 높게 주는 거니까 틀린 거는 1번만 좀 틀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